다 지금 평화시장 노동자들은 다 착취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착취 아닙니다. 6년 만에 월급을 4배 주는 그런 일자리를 지금 세상에 주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 시대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하기 힘들었다. 동의할 수 있어요. 열악했어요. 평화시장의 이 근로 조건이 공기도 안 통하고 뭐 먼지 투성이고 뭐. 근데 평화시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아니 뭐 정주영이나 무슨 이병철이는 그냥 무슨 엄청나게 좋은 환경에서 김우중이 자서전 보면요. 비행기 타고 쪽장 잡면서 일하러 다녔어요. 그 당시에 다. 정주영, 이병철은 뭐 엄청나게 호화롭게 살았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워서, 모든 세상이 다 어려워서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 4년, 2년, 6년 만에 월급이 4배가 더 올랐고, 전태일은 6년 만에, 실제 6년 만에 15배 임금을 받는데 이 사람들을 착취당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알고 우리 김문수 지사도 뭐 후보가 되자마자 뭐 전태일 기념자단에 찾아가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가지 말라고 거기 갈 필요 없다고 막 그랬는데도 찾아가더라고. 한 달에 7,250원 받았잖아요. 그죠? 1970년에. 네. 그거면 국민들이 금방 이해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겁니다. 1970년 1인당 GDP가 87,000원인데 이게 네, 월로 치면 월 7,250원이에요. 평균 월 7,250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중위소득 가운데 딱 평균값 받은 거예요. 이렇게 못 받다가 6년 만에 딱 가운데 들어가는 그 당시 딱 중간에 있는 월급을 받게 해준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들한테. 그러니까 평화시장이 그렇게 착취한 데가 아닙니다. 진짜. 구로공단 착취한 데가 아니에요. 거기 가서 일만 하면은 평화시장이나 구로공단에 가서 일자리만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은 다 중산층이 되는 루트로 들어가서 중산층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구로공단 가서 일한 거, 평화시장 가서 일한 것 자체가 착취당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일할 기회만 잡은 사람들은 다 중산층의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거 2009년 심판 전태일 평전, 요게 2018년 현재 책방에서 전태일 평전을 사러 가면은 교보문고 같은 데서 살 수 있었던 책이에요. 지금도 아마 이 책이 있을 겁니다. 조영래가 쓴 전태일 평전에 300페이지에서 301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분신하는 그 현장을 그린 건데요. 이게 이게 이제 전태일이 일기에 쓴 겁니다. 일기에 썼다고 지금 조영래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은 다소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의 말에 따라 그를 혼자 남겨두고 국민의 납길로 내려갔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웅성거리며 500여 명의 노동자들은 경비원들과 경찰의 몽둥이 앞에 밀리며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사전에 연락을 해두었건만 신문기자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내려온 회원들은 전태일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담배가게 옆에 서 있었다. 약 10분 후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책을 가슴에 품고 내려왔다. 전태일이 몇 발자국을 내딛었을까? 갑자기 전태일이 옷 위로 불길이 확 치솟았다. 불길은 순식간에 전태일의 전신을 휩쌌다. 불타는 몸으로 그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서성거리고 있는 국민의 학교로 뛰어나왔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혹시 이렇게 써 있어요. 2009년에는. 이게 사실이면은 그럴 수 있겠다. 굉장히 이제 이 근로 조건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자살로 그것을 개선하려고 했나 보다 그러는데 이게 초판 1983년에 나온 건데요. 여기 보면요. 아까 그 담배가게 앞에 서 있었다와 밑에 구어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가렸어요. 이제 최근에는. 약 10분 후에 전태일이 내려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김계남의 옷소매를 끌어당기며 눈짓을 하여 그를 사람이 좀 덜 다니는 몇 골목으로 끌고 갔다. 아무래도 누가 한 사람 죽어야 될 모양이다. 이게 전태일이 하는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김계남에게 성냥불을 켜서 자신의 몸에 갖다 대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 전날 저녁에 김계남은 전태일이 내일 누가 한 사람 죽는 것처럼 쇼를 한판 벌려서 저놈들 정신을 번쩍 들게 하자고 하는 말을
들은 일이 있었다. 성냥불을 켜서 갖다 대어 달라는 전태일의 부탁이 심각하였기 때문에 불길한 예감이 퍼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긴 했으나 설마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성냥불을 켜서 전태일의 옷에 갖다 대었다. 순간 전태일의 옷 위로 불길이 확 치솟았다. 친구를 보고 먼저 내려가라고 한 뒤 그는 미리 준비해뒀던 한 대가량의 석유를 온몸에 끼얹고 내려왔던 것이다. 불길은 순식간에 전태일의 전신을 휩쌌다. 불타는 몸으로 그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서성거리고 있는 국민의 옆으로 뛰어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하는데 전태일이 말하면 불 붙여 죽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태일이 김계람한테 부탁을 해서 김계람이 전태일 몸에다가 성냥불을 맞아 불을 붙여 죽인 거예요. 이 김계람이 죽인 거죠. 네, 네. 공산당에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김계람이 그럼 중요한 얘기입니다. 김계람이 누구냐라는 게 당연히 궁금해서 왜 이러지? 다른 걸로 빠뜨리겠다는 저놈들이 누구예요? 저놈들 정신 차리게 하자. 요 아래를 잡고. 네. 이 김계람이 누구냐, 그다음에 김계람과 전태일을 움직인 배후 세력이 누구냐 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내가 좀 이 책을 쓸 때 조사를 해서 내가 조사한 데까지는 내 책에 써 있어요. 아까 얘기한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했는 거에 보면 나오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그 당시는 주사파 운동권보다는 그 교회 운동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운동권은 특히 연세대학 쪽으로 연결이 많이 돼 있었고, 연세대학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연세대학에, 그 책을 내가 갖고 올 걸 그랬네. 소울 알린스키라는 그 유명한 그러니까 그 사회 운동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운동권의 대부예요. 그 소울 알린스키라는 사람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목사가 있습니다. 이름을 제가 못 외우는데 책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소울 알린스키를 공부하는 대학 운동권, 교회를 배경으로 한 학생 운동권이 있었고 그 학생 운동권이 포섭한 현장이라고 보고서가 있어요. 그게 전태일이 활동하던 그 조직을 그 기독교 운동권이 접근해서 포섭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교 운동권이 전태일을 포섭해서 전태일과 김계남이라는 가명을 가진 실제 이름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을 포섭해서 너 한 사람 죽어라. 그래서 전태일을 죽인 거예요. 그냥. 자살한 게 아니에요. 자살 당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 자세한 얘기가 이 인터뷰 기사에 보면요. 학생운동권 대부에서 분쟁지 돕기 나선 양국주의 탈레반 인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양국주라는 사람이 문갑식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전태일 얘기를 합니다. 양국주가 연세대 철학과 2학년으로 편입했다. 그곳에서 기독학생회 스카라는 데에 들어갔다. 연대 스카라는 게 이게 유명한 그 기독교 운동권입니다. 그래서 뭐 박정희 반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래서 스카 회장이 돼서 기독학생연맹 의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권이 됐다. 박정희 정권에 반대한 일인데 71년 대선 때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의 개표 참관 감시 활동을 했다. 전국에서 운동권 학생들이 참관단을 결성했는데 200명을 열차에 태워서 충북 제천 단양으로 갔다. 교련 반대 투쟁이 이어졌고 미수령 혈전에서 구속됐다. 교도소에 있다가 전방에 갔다.
당시 운동권은 지금 같은 종북 반미가 아니었다. 교련 반대했으나 고생 좀 해보라는 것다. 정부가 셀 수 있는 행정명 같은 보직은 안 줬다. 이제 당시 운동권은 어땠냐고 문갑식이 물어보니까 이제 양국주가 대답한 겁니다. 소울 알린스키의 지역사회 이론을 압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최측근이다. 지역사회 이론은 일체는 잠자는 민중을 깨워 리더를 양성시킨 뒤 그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전태일 같은 인물이 그렇다. 그를 아냐? 분신할 때 곁에 있었다. 전태일은 지금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이승종 목사가 교육시켰다. 조영래 변호사가 전태일 평전을 쓰지 않았냐? 전태일은 과격하고 다혈질이었다. 나중에 노동 열사가 됐다. 박정철이나 이한열이 민주열사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양국주가 전태일이 지금 저렇게 아까 분신당할 때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김계남이 양국주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승종이라는 사람 이름 나오잖아요. 이 이승종이 미국 가서면서 또 이상한 교회, 운동권 교회를 하고 있던데, 전태일은 지금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이승종 목사가, 그러니까 전태일과 김계남이와 전태일의 평전에 보면은 노동운동하는 그룹들이 활동하는 게 좀 기록이 있어요. 그 활동을 평전에서는 대학 운동권이 도와주는 것을 다 지웠는데 안 나와요, 그 얘기가. 그냥 자생적으로 그런 활동을 한 걸로 평전에는 그려져 있는데 지금 양국주 증언은 우리가 다 교육시킨 결과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운동권이 침투해서 전태일을 의식화시켜가지고 자살까지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냥 만드는 얘기 아니고 다 기록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태일 평전을 읽으면은 전태일이 스스로 각성해서 노동운동에 열심인 걸로 우리가 알게 만드는데 조영래가 그렇게 썼어요. 조영래 변호사가 맞으면 머리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읽으면은 운동권이 붙어서 전태일을 의식화시켜가지고 전태일이 자살하게 된 거라는 걸 눈치 못 채게 써놨는데 양국주가 지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거 인터뷰한 게 한 2005년이든가? 이게 언제 기사인가? 2009년 기사네. 2009년이 되니까 양국주가 지금 문갑식이한테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육시켰다. 내가 분신하는 현장에 있었다. 이 사람들 불러다가 물어보면 이제 사실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도 사기당한 거예요. 김문수는 그걸 무슨 금이야 오기야 그러면서 지금 전태일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다 사기당한 거예요.